이번 영상에서는 삼성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내용이 많아 두 편으로 나눠서 만들었고요. 이번 1편에서는 기본 설정하고 동기화, 팜 리젝션, 즐겨 찾는 밴과 기타 편리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갤럭시 탭 S7 제품 리뷰를 했을 때 제품 리뷰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변환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삼성노트였죠. 그리고 그때는 갤럭시 탭 S7에만 적용됐던 거긴 한데, 이제는 갤럭시 탭 S6나 갤럭시 노트 20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제품들까지 삼성노트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삼성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삼성노트를 200%, 300% 이렇게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점들까지 좀 담아봤어요. 그리고 이 삼성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템플릿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거예요. 할 말이 많아서 내용이 길어질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단 버전부터 좀 맞춰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리뷰에 사용되는 삼성노트의 버전은요, 이 버전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같은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갤럭시 탭 S6나 다른 기기들도 버전을 확인해봤는데 동일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삼성 클라우드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려면 이 버전이 잘 맞아야 동기화가 되니까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동기화 얘기가 나온 김에 가장 먼저 동기화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같은 노트 파일을 이렇게 띄웠거든요. 여기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테크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초 후에 여기에 동기화가 되는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동기화가 잘 되는 이유는 버전이 같다는 거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는 이 동기화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위에 삼성 클라우드와 동기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켜고 들어가서 제일 위에 있는 삼성노트의 동기화를 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동기화 옵션을 와이파이 또는 모바일 데이터 연결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구입할 때 LTE 버전을 지원하는 버전으로 샀기 때문에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 연결 시에도 동기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 주었어요. 태블릿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저처럼 빠르게 동기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을 때 S펜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꺼진 화면에 흰색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요, 삼성노트의 파일이 저장되는데, 방금은 검은 화면에 흰색 글씨였지만 삼성노트를 켰을 때는 원래대로 흰색 화면에 검은 글씨로 저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는 저장할 때 스타일을 흰색 배경에 검은색 펜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거 밑으로는 노트 스타일은 저는 페이지가 구분된 노트를 좋아해서 페이지 구분된 노트로 설정을 하고, 템플릿은 저는 좀 마음이 삐뚤삐뚤해서 그런지 밑줄이 좀 끄어져 있어야 글자가 제대로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밑줄이 끄어져 있는 이 노트를 기본 노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잠금 해제 방식은 지문으로도 노트가 잠겨 있는 걸 해제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켜놨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모든 옵션들은 다 켜고, 툴바 사용 기능에도 모든 옵션을 다 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저랑 똑같이 설정하시면 이번 영상을 보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노트를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요, 전 아까 전에 밑줄을 기본 양식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밑줄이 되어 있는 배경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에 템플릿 변경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이런 템플릿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만든 템플릿이나 다운받은 템플릿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다운로드 됨에 있는 이 템플릿들은 PDF 파일을 인식을 하지 않고요, JPG와 같은 그림 파일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노란색 템플릿 이걸 띄워보면 오른쪽에 여백이 좀 남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배경 템플릿의 크기에 따라서 이 여백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해본 끝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 기준으로 가장 삼성노트에 알맞는 템플릿의 크기는요, 가로 1752, 세로 2336 픽셀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기에 맞춰서 양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양식이에요. 참고로 이 양식은 제가 이번 영상 더보기에 링크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변경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이렇게 템플릿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 밑에 새로운 페이지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또 필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밑에 페이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냥 내려가면 안 내려가요. 여기다 뭘 채워야지 새로운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노트 변경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기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이 양식은 배경이 일단 흰색이 아니에요. OLED 패널에서는 흰색 배경이면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좀 부실 수도 있어서 전 일부러 배경이 약간 회색 빛깔을 두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쓰고,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쓰고, 낙서하고 싶을 땐 여기다 쓰고, 아주 실용적인 템플릿이니까 많은 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템플릿 쓰다가 중간에 제가 다른 양식을 좀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양식에서는 이 템플릿을 썼는데 밑으로 내려서 두 번째 양식에서는 이렇게 눌러서 템플릿 변경해서 다른 양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양식에선 이렇게, 두 번째 양식에선 이렇게, 세 번째 양식에서는 원래 템플릿대로 이렇게 템플릿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템플릿 변경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 말고 자기가 다운로드한 템플릿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템플릿 바꿔가면서 노트 필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십 수백 개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수는 없는 대신에 제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거든요. 제가 곧 네이버 카페를 하나 열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양식에 맞춰가지고 템플릿을 제출을 하시면 그 중에서 1, 2, 3등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그런 템플릿 콘테스트를 제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1, 2, 3등에게 제가 드리는 상금 섭섭치 않게 드릴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거나 공지를 할 테니까 이번에는 삼성노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펜으로 필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팜 리젝션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S펜을 화면에 일정 거리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호버링 기능이 작동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버링 작동 중일 때와 아닐 때는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는 설정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필기가 되는 옵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손가락으로 그리기 끄기를 통해서 꺼놓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한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화면 스크롤이고 두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는 화면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S펜이 여기 이렇게 떠있는 호버링 상태에서는요, 한 손이든 두 손이든 확대든 축소든 모든 화면 터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버링 중에 손바닥이 화면에 터치가 되었을 때 반응을 하지 않는 거를 팜 리젝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손바닥을 위에 올려놓고 호버링 상태가 되면 손바닥이 바닥에 이렇게 아무리 닿여도 손바닥에 의해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S펜이 호버링 상태가 되려면 거리가 한 요 정도 됐을 때 커서가 뜨는데, 그거 전에 손바닥이 먼저 화면에 닿아버리면 화면이 위아래로 스크롤 되거나 화면 축소가 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보정이 가능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여기 퍼센트 옆에 자물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여기 100%를 딱 맞춰놓고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화면 잠금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스크롤이 됐었죠. 이제 스크롤이 안 되고요. 두 손가락으로는 화면 확대 축소를 했었죠. 이제 화면 확대 축소도 안 되고요. 두 손가락으로 화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금을 해놓으면은 화면 위에다가 손바닥이 먼저 터치가 돼도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노트를 사용하려면 이 화면 잠금 기능은 진짜 필수 중에 필수 기능이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삼성전자가 조금 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게, 이 화면 잠금 기능을 활용하려면 일단 화면을 이렇게 줌을 해서 이렇게 잠궈야 돼요. 불편하거든요. 화면 잠금 기능은 여기에 따로 아이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버튼만 누르면 화면을 바로 잠글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화면을 이렇게 뭐 가로로 돌리잖아요. 화면 크기에 맞게 확대를 하려면 이렇게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딱 160% 되면 꽉 차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 폭에 맞춰가지고 화면을 바로 확대할 수 있고, 높이에 맞춰가지고 화면을 바로 확대할 수 있게 폭 맞춤, 넓이 맞춤, 높이 맞춤 이런 기능을 위에다가 추가해가지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딱 맞추게 이 기능을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로로 됐을 때 화면을 아무리 축소해도 75%까지밖에 축소가 안 되는데, 이러면 한 페이지를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화면 축소도 75%에서 최대 400%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인데 모르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바로 즐겨 찾는 펜 기능입니다. 일단 삼성노트는 펜을 눌렀을 때 총 5개의 기본적인 펜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펜,
이 기능만 많이 쓰고 나머지는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자주 쓰는 펜 4개를 등록해놨는데 그 4개는 전부 다 여기 있는 일반 펜 기준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이 양식에 맞춰가지고 크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 크기를 11로 하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여기는 빨간색 11 별표 추가했고요. 여기 총 4가지의 자주 쓰는 펜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펜을 이렇게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펜 버튼 눌러가지고 이러면 그 펜으로 바뀌고, 여기서 빨간 펜 누르면 그 빨간 펜으로 바로 바뀌고, 이렇게 자주 쓰는 펜들을 이렇게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일반인 분들이 아시는 기능이고, 여기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기능이 숨겨진 기능인데, 매번 펜 색깔 바꿀 때마다 이거 눌러가지고 일로 들어오는 거 불편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자주 쓰는 펜 메뉴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펜 메뉴를 꺼도 얘는 항상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다가 빨간색으로 하다가 파란색으로 하다가 초록색으로 하다가 이렇게 펜을 자유롭게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 순서를, 펜 위치를 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 길게 누르면 펜 위치를 이렇게 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즐겨 찾는 펜 윈도우 따로 떼내는 기능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즐겨 찾는 펜을 이렇게 오른쪽 위에나 이렇게 띄워놓고 필기를 하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펜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다가 요 위에다가 필기를 할 일이 있으면 옆으로 살짝 치우고 필기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한 가지 펜으로만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형광펜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요. 펜 종류도 다양하게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펜 종류를 삭제를 하려면은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즐겨 찾는 펜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에어 액션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갤럭시 탭 S6나 7 이런 걸 구입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S펜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S펜의 배터리는 일반 필기를 할 때는 배터리 충전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필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에어 액션이라고 하는 이 펜을 리모컨처럼 사용하는 그 기능은 배터리가 있을 때만 작동하거든요. 이 에어 액션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조금만 알아보면, 설정에 유용한 기능에 S펜에 에어 액션으로 들어가면 여기 삼성 버튼을 눌러보면 S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즐겨 찾는 펜 변경 기능을 지원하고요, 2번 누르면 지우개 모드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삼성 노트에서 이렇게 필기를 하고 S펜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우개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S펜을 화면 가까이 호버린 상태가 아니라 화면을 좀 띄워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펜이 순서대로 전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순서대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우고 계시다, 사실 이 즐겨 찾는 펜을 끄셔도 이렇게 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겨 찾는 펜을 꼭 사용하시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S펜을 구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S펜 플러스 2세대라든지 라미펜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시게 되면 이 즐겨 찾는 펜 기능을 S펜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전 그래서 갤럭시 탭 S7이나 이런 거 구입하신 분들은 별도의 펜을 사용하시는 것도 뭐 좋기는 한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S펜의 에어 액션을 이렇게 활용하는 걸 전 적극 추천드리기 때문에 다른 펜 쓰시지 마시고 그냥 이거 쓰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그리고 이 에어 액션 중에 재밌는 기능은, 제가 태블릿으로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S펜에 있는 버튼을 호버링 상태보다 멀리 이렇게 띄워놓고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요, 자동으로 삼성 노트가 뜨게 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유용한 기능에 S펜에 에어 액션에 길게 누르고 있을 때 삼성 노트 앱 열기,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카메라로 돼 있는데 우리 태블릿으로 카메라 거의 안 쓰잖아요. 이거는 스마트폰이면 모르겠는데 태블릿이라면 이 기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S펜 설정 나온 김에 설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저는 여기서 S펜을 누른 후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언제든지 새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이 기능도 이렇게 켜놓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플로팅 아이콘 표시선, 이거 아이콘 항상 떠 있는 게 좀 거슬려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S펜으로 새 노트 작성, S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화면을 2번 따닥 터치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새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줄 노트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 템플릿은 여기 있는 2번 터치해가지고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꺼진 화면 노트에서도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필기할 때는 민문이었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기본 줄무늬 양식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버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펜을 가까이 가져가면 포인터 표시, 이것도 켜놓고요. S펜으로 필기할 때 소리가 나는 게 싫으신 분들, 도서관에서 사용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끄시면 조금 더 조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